다이아몬드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사업 설명이 아니라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저희 엄마께서 연년생을 키우셨는데 연년생을 키우시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엄마가 버신 돈으로 저희 남매를 돌봐주시는 이모님한테 온전히 이제 그 월급이 쓰이는 걸 보시고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낫겠다 싶으셔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평생 후회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결혼 안 해도 된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의 일을 하라. 라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일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건축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쪽 업계 분들은 사업도 하시는 교수님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또 학교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쉽지 않게 돌아가면서 진짜 사업은 너무 위험한 일이야. 나는 안정된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라고 뉴욕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뉴욕은 미국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더 다양한 문화와 어떤 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뉴욕은 특히나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돈 있는 집 자제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 친구가 주말마다 사라지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한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금요일마다 없어지지 했더니 금요일마다 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뉴욕은 미국 안에서도 가장 이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은 30시간이 넘어요. 너무 피곤하지 않아? 그랬더니 뭐 1등석은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1등석을 자유롭게 타고 다니면서 그냥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되게 자기가 편한 돈이 있으면 뭔가 되게 편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제 친구가 미술을 했는데 미술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뭐냐면 돈이냐 나의 예술을 추구할 것이냐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했더니 졸업을 하자마자 엄마가 미술관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냥 갤러리를 지어주더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기의 그림을 언제든지 그냥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를 그냥 지어주는 걸 보면서 와 정말로 뭔가 돈이 생각보다 많으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한인 학생 부회장을 2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뉴욕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문화 축제는 없더라고요. 다른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뭐 문화 축제가 있는데 한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실수라는 걸 진행하면서 알았지만 어쨌든 6, 7개월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6, 7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거 있어서 뭐가 좋을까? 1번 음식. 그리고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면 음식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오실지 잘 모르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태권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장구치고 이런 뭐 민속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한복도 빌렸어요. 학생회는 그래도 한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복도 빌렸는데 그 비용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각각 동아리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다 쓰고도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하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미 제가 그거를 발품을 하면서 다 섭외를 한 거거든요. 태권도 섭외하고 태권도 학원 가서 섭외하고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도와주세요. 헬미 이러면서 근데 한복 빌리고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에 정말 제일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300인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300인분이 20분 만에 동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돈이 너무 모자라서 제가 갑자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드립니다. 가난한 유학생인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이 첫 번째 코리안 컬처럴 페스티벌을 무사히 마쳐요. 그래서 제가 6, 7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제가 진로를 고민하게 돼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6, 7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원래 외국 나가면 애국심이 커지거든요. 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막 이러잖아요. 막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한번 해볼까? 알아봤어요. 알아보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고 어떻게 알릴지도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선택한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구랑은 사실 맞지 않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6, 7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제 시간을 들였고 심지어 제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 전공에 집중을 해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영어 교육을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사실은 학원에 가야 돼요. 과외를 해야 되고요. 근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 박사를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여전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또 고민을 해요. 나도 박사를 해볼까? 그럼 다시 대학교로 들어갈까? 근데 제가 많은 친구들이 혹은 제 선배님들이 박사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5년에서 8년이 걸리는데 그럼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너무 늦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좋아했느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야. 그 다시 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뭔가 더 없을까? 뭔가 더 없을까? 이런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기쁘게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언제 또 한번 또 크게 오냐면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대치동에서 고액 과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외가 들어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제가 한 아이당 그 당시 때도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아이당 12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면 3명만 가르쳐도 추가 수입이 360만 원이고 다 현금 수입이잖아요. 그 제가 그룹 과외를 하면 그냥 딱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딱 저는 일주일에 2번 강의하고 한 달에 8번 강의하고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괜찮은데 밤에 해야 되잖아요, 과외는. 뭐 싱글일 땐 괜찮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와 성장하는 거를 제가 보고 싶은데 아이의 성장을 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과외를 그만두자니 이 몇백만 원 그리고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벌어오는 이 현금 수입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괴로움 속에서 뭔가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우울한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기분이 들던 차에 야, 돈이 무슨 소용이야. 좀 일을 줄이고 아이를 보자. 그리고 제가 대학교로 옮겨요. 대학교는 내가 수업을 좀 줄이면 돈을 좀 덜 받지만 뭐 어쨌든 내 시간을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학원보단 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볼고 그리고 과외는 계속하면서 여전히 과외는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아메이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저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미팅을 한번 들어봐라고 말했을 때 그냥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어느 날은 화를 내더라고요.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내지 말고 약속 지키게 한 번은 가줄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을 옵니다. 한 번을 들었을 때 전 이미 이제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미팅을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정말 옷을 대충 입었어요. 그때 제가 추리닝 입었던 것 같아요. 옷도 대충 입고 맨 뒤에 앉아서 안경을 쓰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난 할 생각도 없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편한 대로 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 일이야. 근데 어쨌든 나는 한 번만 들을 거니까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열심히 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스폰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쟤 되게 집중해서 쓴다. 하려나 봐. 저는 거절하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들었는데 역시나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집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듣고 나서 역시 나는 자신이 없어. 근데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미팅장에 나가면서 나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난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없는데 저기서 말하는 인세 수입을 갖고는 싶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는 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이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성대결절 수술도 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허리도 이제 많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몸이 정말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망가지면서 내가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되는 내가 혹시라도 몸이 잘못되면 전 수입이 빵이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아미를 들어보니까 인세 수입이 될 수 있대요. 자산이 될 수 있대요. 그럼 내가 정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돌아간다면 나는 자산이 생기는 거고 수입이 생기는 거구나. 자신은 없지만 된다면 갖고는 싶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가면서 나는 못해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눈을 떠보니 고SP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자신은 없는데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사실 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고민했던 게 그래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근데 내가 해보지 않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6, 7개월 동안 뉴욕에서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데 제가 그 큰 문화 행사를 치렀잖아요. 제가 하고 나서 1회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했던 내가 이게 이 네트워크가 내 거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한번 그리고 용기를 내봅니다.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막상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 아이들도 너무 어렸었거든요. 둘째가 생후 3주였어요. 모유 수유도 아직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과외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메이까지 하면은 포잡인 거죠. 포잡.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이 너무 없다가 제2였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언제 아미를 하지?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시간을 잘 쪼개서 제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하나 부딪힌 건 저희 남편이 되게 굉장히 자상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이런 사람인데 아메이는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메이는 그냥 친구들한테 제품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 안에 헬핑 푸플이 숨어 있어. 근데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이미 너를 말리기에 너무 늦은 것 같다. 휴,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희 남편은 되게 자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너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아메이까지 하면 너 언제 애를 본다는 거야? 언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나는 아메이를 하는 게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남편이 미국인이거든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짬뽕이잖아요. 미국에 다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회원값도 안 해주고 너 아메리칸 다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 이제 친척 언니들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언니가 그 조카가 아드님이 저한테 조카죠. 사촌 조카가 그때 플로리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근데 만약에 한 방학이 뭐 일주일이거나 미국 헐러데이 같은 경우 일주일에 갑자기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언니가 저한테 이제 부탁해서 제가 플로리다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카 보고 이러면 그냥 플로리다에서 뉴욕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표도 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용돈도 그냥 수고했어요. 이러고 넉넉하게 탁 용돈도 주는 언니거든요. 근데 그 사촌 언니조차 회원가입 안 해주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친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안 될까 봐. 덜 친하면 뭐 얘가 되든지 말든지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만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컸던 거죠. 충격이, 마음의 상처가. 근데 저는 제가 본 아메가 옳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건 옳은 일이고 큰 일인데 남을 도와준 일이야.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남편도 알로뷰 아메이, 우리 집에 아메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랑 제일 친했던 친구는 그렇게 제 자랑을 하고 다녀요. 내 친구가 다이아몬드다 이러면서 제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친척 언니도 아 진짜 우리 고모, 그러니까 고모가 아니고 이모구나.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저희 엄마, 이모죠. 이제 이모는 너 때문에 걱정 없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는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아미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시작을 했잖아요. 항상 어린아이들의 엄마들의 고민은 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원래 제가 하던 일은 아이를 절대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밤에는 과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과외를 그만두면 되는데 그 현금 수입,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나한테 온전히 들어오는 현금 수입이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빠방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바짝 벌어놔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렸던 거죠. 근데 아메이는 제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 뭐 어린이집에서나 학교에서 하는 행사 하나도 못 섞었었거든요. 왜냐면 행사하는데 나는 내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약속 안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아이를 효율 있게 케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내가 모의수에 했던 우리 아들이 지금은 학교에다 그렇게 또 자랑을 해요. 우리 엄마가 다이아몬드야. 그럼 이제 친구들이 다이아몬드가 뭔데 이래요. 그래서 한번 학부모님이 아니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냐고. 아니 대체 다이아몬드가 뭐길래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냐 했더니 제가 사실 아메이 다이아몬드냐 했더니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왜 친구들이 아메이를 모르지? 이상해. 아메이가 자기 친구들이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도 엄마들도 잘 모른다고 그랬대. 왜 아메이를 모를까? 그래서 제가 너가 알고 있는 아메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helping people, 남을 도와주는 거. 우리 아이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아이의 눈에 helping people 하는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몇 달 전에 서로의 가족의 장점을 나눴어요. 아빠의 장점 뭐고 너의 장점 무엇이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장점은 she's rich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부자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제가 아이들한테 돈 자랑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했고 저희 딸은 저의 장점을 뭐라고 말했냐면 she's a good motivator.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하면서 helping people 하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의 모습이 아미라는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래 이거다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어쨌든 투잡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전업을 하게 돼요. 중간에 전업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학교를 딱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처음에 말을 못했고 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직을 1년 미루고 2년 미루고 이제 3년 미루고 계속 미루니까 학교에서 매년 전화가 오잖아요. 언제 복직하시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아메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으로 다가왔을 때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이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여졌을 때 학교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은 아메이예요. 그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뿌듯했어요. 드디어 내가 아메이가 온전히 내 삶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뻤던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남들은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남들이 보기엔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내 스스로 선택한 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또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3년만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사실은 플래티늄이 갈 때까지는 파트너가 이렇다는 파트너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했던 거 뭐였냐면 사업 설명. 저는 사업 설명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룹에서 사업 설명 100번을 3개월 안에 하는 걸 도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3개월 안에 사업 설명 100번을 했는데 파트너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플래티늄 때 딱 제가 플래티늄이 되자마자 파트너가 우두두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때 사업 설명을 100번 도전했을 때 제가 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그 씨앗으로 다이아몬드 구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3년 만에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미 사업은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하는 사업이나 그런 거를 온몸으로 제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 나만 알아. 남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걸 하거나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초보 사업가 때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사업 설명을. 정말로 왜 듣는 거랑 전달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사업 설명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미팅 초대는 되게 잘했어요. 사업 설명을 막 듣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사업에 대한 확신과 열정, 너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었고, 한 친구는 저한테 그랬어요. 어쨌든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짜리 광고를 했다는 거네? 이러더라고요. 맞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관심 없지만 어쨌든 너는 나한테 그만큼의 광고를 한 것 같아. 너의 진심은 내가 느꼈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셔서 그냥 경험치를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갖춰지게 돼 있거든요. 또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초보 사업가 때 1년 동안에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잘 못했어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막 버스, 가만히 있는 버스 갖다 받고, 그러면서 차수리도 뭐 한 4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크림 스파게티를 이제 하는데 토마토 스파게티만 해보고 크림 스파게티를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또 토마토 스파게티처럼 뚜껑 닫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크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나중에 붓더라고요, 냄비가. 이거 몰랐던 거였거든요. 이를 어쩌지? 냄비 뚜껑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홈미팅을 열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친한 언니를 초대했고, 저도 그분을 알기는 알아서 그냥 아는 자리였어요. 편한 자리였는데, 어쨌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큰일 났다. 뚜껑이 안 열려. 그러니까 초대된 분이 저한테 뭐랬냐면, 동현아 그냥 라면 먹자 이러는 거예요. 아까 kit요리 보셨죠? 중금속이 없이 진짜 정말 식재료로 이 그대로 영양소가 가득하게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이 냄비를 난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또 너무 지연이 되길래 차갑게 식히면 뚜껑이 열린 줄 알았어요. 더 다치더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멍 뚜껑이 없기 때문에 더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를 어쩌지?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한 30분 동안 낑낑대다가 결국은 30분 뒤에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그래 맛은 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홈미팅을 열어준 친구가 만약에 그 초대된 분이 정말로 제가 멋지게 요리를 해서 잘 됐었다라면 바로바로 조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홈미팅을 열어준 친구가 지금 사업이 조인이 됐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수 괜찮아요. 만회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가 있었을 때 내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해서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 그러니까 내 학생이 영어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 수 있으나 수학에 대한 효능감은 낮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수학에 대한 효능감은 높을 수 있으나 영어에 대한 효능감은 낮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영어에 대한 효능감은 높았지만 수학에 대한 효능감은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메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하자.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안 되네. 내 자신감도 떨어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자기 효능감이 낮은 퀸 요리를 잘 못하니까 그거를 배우는 시간은 내가 노력을 하고 일단 잘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업성명을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인이 되고 그리고 점점 나보다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인이 되면서 또 요리가 같이 저도 배우고 오히려 제가 파트너 때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요리를 처음에는 제가 2가지밖에 못했다가 지금 이제 몇십 가지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면서 내가 성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식도 쌓아야 되고요. 내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내가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결과라든지 이런 경험치를 나누는 일인데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이 경험치를 나누는 일이니까 내 경험치를 많이 쌓자. 그리고 그거를 나누자라고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요. 이제 파트너가 우두두두 쏟아지면서 파트너의 성장을 돕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루비도 4번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비를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요. 루비가 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진행을 했지만 루비가 된지도 모른 채 루비가 됐다는 거예요. 루비가 뭐죠?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처음 연말 보너스를 제가 받고 이제 목돈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1,850만 원을 탁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첫 차를 그전에는 제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차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저의 첫 차를 사게 돼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목돈을 연말 보너스를 받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목돈이 1,850만 원이 아니라 내가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보 사업까지 시작할 때 저한테 사업을 전달한 사람이 나는 이 사업을 10억 버는 일이었으면 안 했어. 나는 100억 이상을 버는 일이었기 때문에 했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허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지만 또 한켠으로는 야 그래? 100억까지도 벌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큰 일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러면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연말 보너스를 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확 또 느끼면서 그래 나도 한번 연말 보너스를 크게 받으면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시댁에 갈 때마다 이 몇 천만 원 쓰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최소 2천만 원을 1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5년을 갔다 오니까 1억을 쓴 거예요. 그럼 1억이면 집을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지 5개월, 6개월만 시원하게 쓴 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미국이랑 한국에서 집을 사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복한 삶을 살자. Very good 이러면서 제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내 집을 미국과 한국에 웬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했던 그 꿈은 우리 남편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그런데 아메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더 제가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제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한꺼번에 가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3년만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뭐 내공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됐겠어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살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얼마나 알아요. 걔가 공부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피는 다이아몬드인데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NIU 동문회를 가는데 항상 동문회를 가면 이렇게 명함을 돌려요. 근데 다들 뭐 어느 교수, 어디 뭐 의사, 어디 변호사, 뭐 어디 CEO,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명함에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아메이를 전업을 한 상태라 그 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일했던 명함을 들었는데 아메이 명함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드리면서도 굉장히 괜히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나 왜 부끄러워하고 있지? 이런 모습을 하면서 제가 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또 순간 들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고 리더가 됐지만 뭔가 내가 내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좀 움츠러들었었나 봐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NIU 총 동문회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1대1로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뭐 하다가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업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사업이요? 이러시는 거죠. 또 무슨 사업을 물어보시네, 속으로. 아메 사업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메 사업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두바이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이아몬드 여행이 두바이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아메이의 그 한국 아메이의 사장님이 박세준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분이랑 굉장히 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많이 들었고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그 동물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깨가 막 올라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 맞아. 근데 여전히 제가 스스로가 뭔가 주저주저하는 내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너 다이아몬드인데 너 뭐 하고 있니? 이래서 동문회를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칼을 갑니다. 다시 내공을 쌓아요. 그러면서 다시 1년 뒤에 이제 동문회에서 진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이제 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테이블마다. 근데 그땐 또 소그룹으로 한 30명이 모였던 시작이었는데 각자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뭐 간단하게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를 하는데 나 뭐라고 멋지게 설명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저는 아메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번호가 있고 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멋있다 김동현 막 이러면서 내가 우쭐우쭐 해줘가지고 명품 생필품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앉으면서 얼굴 시뻘개지면서 그래 그래도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어 이러면서 또 한번 저를 또 넘겨대죠. 그런데 이제 제 파트너분님 이제 새 그룹이 SP도 같이 가고 플래티늄도 도전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루비를 계속 꾸준히 같이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행도 가고 무난히 이렇게 함께 성장을 했는데 나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바로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들도 이제 보석빈을 가야 되는데 저는 1년 만에 다 갔잖아요.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사파이어가 된 기분과 에메랄드 된 기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신없이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파이어가 됐을 때도 사파이어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사파이어가 된 거예요. 핀 보너스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에메랄드가 될 때도 에메랄드가 된지 몰랐어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에메랄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파트너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보석핀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를 몰랐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전주에 있는 저희 파트너 언니가 이제 에메랄드가 되셨고 이제 올해도 제 남동생이 이제 큐 에메랄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큐 에메랄드뿐만 아니라 사파이어도 이제 지금 성취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적어도 한 3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에메랄드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제 2년 동안 이 과정을 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심플하게 내 경험을 내가 정리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기록을 하고 시스템화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2년 동안의 과정을 기록하고 리뷰하고 시스템화하더니 이렇게 보석핀 가는 거구나 하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잘 못 만나지만 오히려 줌 미팅으로 저는 거리와 시간이 더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미팅도 훨씬 많아졌고 특히 미국이랑 캐나다 안에서는 거리랑 시간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로 6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후환이라는 게 쉽지 않고 그 안에서도 시간차가 3시간이나 있어서 시간을 잡는 게 어려웠는데 줌은 너무나 만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전주에 있는 파트너 언니가 이제 성장을 하시면서 이제 거리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 파트너와 나와 스폰서와 이 파트너와의 협업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근데 협업은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진짜 이 사람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제 파트너가 그러더라고요. 날 제가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 내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벌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친정아버님 그 연말 보너스로 차도 사드리고 이번에 집도 사드렸거든요. 5월 달에 입주를 하세요. 아메이로 온전히 번 돈으로 진짜 부모님 차 사드리고 그리고 집 사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을 주는 일인 거구나. 나는 기존에 영어를 가리키면서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게 하고 이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건데 아예 아메이는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영향을 끼쳐서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 깊이 오면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게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니까.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거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더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쌓으면 되잖아요. 아무나 누구나 빵프로로 시작하거든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나 누구나 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커지니까 진짜 이 사업은 내가 네트워크가 작건 크건 간에 0%건 3%건 6%건 내가 이 네트워크의 주인이 돼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3%여도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리더가 돼서 홈미팅을 이끌고 내가 리더가 돼서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내 파트너님들 중에서 리더가 된다는 말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리더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뭔가 어디를 가든지 회장을 안 맡아본 적이 없고 리더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 리더가 된다는 게 두렵지 않았는데 다양한 이제 다양성이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리더라는 단어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 삶의 리더가 되면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나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내 자녀가 막 살아도 돼 니네 대충 살아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의 리더가 되세요. 내 꿈을 찾으시고요. 내 꿈을 만들어 가려는 삶을 만들어 보시면 리더가 돼 있고요. 그 상대방의 꿈도 내가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리더가 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하고 싶고 난 죽었다 깨나도 내 거 갖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어떤 꿈이 있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내 부모님한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향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메이는 이 과정 속에서 원래 알았던 관계, 예를 들면 내가 전주에 있는 우리 언니와 미국에 있는 제 그 동생이 원래 알았지만 멀리 살았잖아요. 쉽게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전주에 있는 언니는 제가 안 만난 지 한 5, 6년 정도 됐었어요. 한 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5년 만에 아메이를 전달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연락한 사이잖아요. 똑으로 미국에 있는 동생은 1년에 딱 하루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있는 그 언니도 저한테는 제가 아미를 전달했을 때 너 이런 거 하지 마. 동영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랬었고 그 미국에 있는 동생도 1년에 딱 하루 만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 올 때마다 그 친구는 청주가 집이고 전 서울이니까 1년에 딱 하루 만나는데 언니 꼭 이렇게 하루 만나는데 아미 얘기해야겠어? 이랬던 친구가 지금은 매일매일 아미로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아미를 통해서 원래 내 친한 관계가 더 진해진 관계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더 새로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소비자로 그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녀의 꿈과 나의 꿈이 함께 협업을 이뤄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진짜 찐 동지가 되고 진짜 찐 관계가 되거든요. 인간관계가 더 두터워지고요. 더 깊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실망하는 인간관계 없을까요? 내 자식한테 그렇게 만족하나요?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깨물어도 안 이쁜 내 아이가 미울 때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간 전 아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성공 스토리를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저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아직 저도 성공하고 성장해야 될 길이 많이 남았고 아직 제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이 경제도 독립을 하고 우뚝 선 리더가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끝까지 헬핑 피플을 하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경제적 자립도 완벽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뚝 선 리더로 이제는 정말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모두 다 되시는 게 결국엔 저는 헬핑 피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치를 쌓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에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저희 이제 김동현 조나단 다이아몬드 팀 안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스밸류상을 줘요. 우리가 식스밸류, 아메이의 식스밸류상 있죠. 자율기업가 정신, 뭐 성취, 그리고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이 식스밸류를 매달 이제 상을 주는데 저번 달에 제가 성취상을 제가 받았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그냥 어찌됐든 뭔가 그룹에서 프로모션을 하면 항상 제가 이제 같이 해보자. 신규가 해보고 사업자만 해보고 뭐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뒤에서 뒷짐지고 지시하는 스폰서가 아니라 함께 뛰고 싶어요. 그리고 모델링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를 노력을 하려고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취상을 탔는데 부끄럽지만 항상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제 행동치와 제 경험치를 더 늘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경험할 게 많고요. 아직도 성장할 게 많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성장하는 일이라서 너무 좋거든요. 만약에 돈 버는 일이라고만 했으면 만족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찌됐든 적어도 많게도 뭐 월 1,0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일을 줄여서 더 적다 하더라도 월 1,000만 원을 제 수중에 벌었던 여자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애 엄마가 연봉 1억을 받던 사람인데 저는 그 안에서 물론 기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같이 이제 가르치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너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냐고. 아니 아이들한테 오히려 떳떳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나도 최선을 다하면서 가르쳤었거든요. 제 투잡하던 시절에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내 스스로가 더 많이 성장하고 싶은데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계속 쌓였었기 때문에 저도 과외가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 노하우를 모아놓은 한 10년 동안 모아온 나만의 자료를 제가 최근에 버렸어요. 버린 지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왜냐면 또 과외를 하게 될지도 몰라서. 근데 실제로 과외가 지금도 들어와요. 너무 재밌죠. 근데 제가 과외를 할까요? 아니요. 그 시간에 나는 1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나는 1억도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내 파트너를 도우면 나는 1억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1억을 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그 영어를 가리키는 내 학생이 얘가 만약에 뭐 영어 점수가 높은다 한들 그걸로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내 파트너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녀도 성장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생님으로서 되게 가장 뿌듯하고 재밌는 건 진짜 이 한 명의 친구가 자신 없던 친구가 점점 목소리가 높여가면서 스피치 실력이 늘어가고 그리고 자신 없던 친구가 점점 자기만의 그룹을 통해서 홈미팅을 진행하고 자기만의 그 파트너들과 함께 미팅을 이끌어 나가서 독립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아메를 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진짜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일. 근데 그 성장이 보상으로 온전히 내가 오는 길.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전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뭐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또 굳이 막 주말에 안 나가도 되는 날도 막 일요일도 막 나가서 좀 부족한 애들은 불러. 왜냐면 이게 학원은요. 과외는 1대1이니까 맞춤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은 그럴 수 없거든요. 평균치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는 애를 기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공부를 좀 못한 친구는 그 친구는 학원에 그냥 진짜 전등감 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일요일 날 불러요, 학원에. 너 이거 좀 더 보충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와라.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사실 대학교는 그 학생들이랑 그렇게 교류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대요. 근데 저는 또 좋아해. 왜냐하면 이 친구랑 내가 가르치지만 가르침 속에서 저는 이제 관계를 맺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쨌든 뭐 조금 모자란 친구 그 친구도 대학교에서 굳이 불러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러다 또 불러 학교로 너 이거 저번에 잘 안 되더라. 뭐가 이해가 안 됐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제가 학교에서 저한테 돈을 더 주거나 피해를 더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하면 돈을 준다잖아요. 이 친구가 성장하면 돈을 준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큰 그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는데 보상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언젠간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일은 하면서 내 그 보상과 인정이 함께 가는 일이었고 나의 성장과 내 파트너의 성장이 함께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 너무 재밌었고 지금도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에 학습과 경험을 통한 훈련을 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하루에 평균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하면 10년이 걸리면 만 시간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하루에 3시간이 10년을 했을 때 만 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 하면 5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6시간 투자해서 5년. 근데 저는 더 투자를 1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시간과 노력과 협업과 이 시스템을 모든 걸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 투자를 덜해서 10년이 더 걸려? Why not? 그렇게 해서 연봉이 계속 1억이야. Why not? 왜냐면 내 노력이 세워나가지 않고 축적이 되는 일이고 심지어는 내 아이한테 상속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깨고닥 죽어서 내 아이한테 지금 1억을 간다. 계속 그 1억에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가서 또 그게 1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네트워크라면 확장이 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또 돌아가셨을 때 또 보이지 않는 아직은 모르는 손자 손녀에게 또 돌아간다면 계속 확장돼가는 비즈니스, 확장돼가는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거는 그냥 1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메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당연한 거죠. 인생은 다 그런 거고요. 사업은 다 그런 거예요. 안 될 때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냥 일이 비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결과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이 씨앗이 언젠간 뿌려서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뿌리 깊이 박힐 거라는 신념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끈기, 그리고 나는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짜 마음, 진짜 그 소통, 그 마음가짐과 이 뚝심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그 훈련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것까지 되면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 부와 내 파트너의 부가 성장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느낀 이 사업이 여러분들도 오늘도 감사히 여기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아메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